한글 파일을 하나 띄웠는데 혹시 보이실까요? 네. 뭐, 말씀이 없으시면 보인 걸로 알고 진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교환을 통해서, 좀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PPT를 보면서 이 연수를 코디네이터나 주강사분께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면 되는지 이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담당한 내용은 주제별 빅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수업 혁신 운영 과정입니다. 뭐 이제 정부 기조도 그렇고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이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파생돼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의문이나 이제 앞으로의 고민들을 좀 이제 우리가 현실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등학교 현장에는 이제 뭐 정보라든지 물리, 기술 과정 같이 좀 이게 디지털 기반의 수업을 기존에 오랜 시간 동안 구현해 온 분들도 계시지만, 뭐,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아직까지 교과서 중심으로 또는 뭐, 디지털 도구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시지 않는 분들한테 있어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갑작스럽게 내가 가르치고 있는 교사학습 내용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어쩌면은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제가 사용하는 에듀테크 도구 역시, 초보자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요. 1차 시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결국에는 완제품을 한번 보는 것이 내가 앞으로 만들어갈 이 수업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3개 정도의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우선 영어, 그다음에 국어, 마케팅과 광고, 유통관리라고 하는 3개의 과목이 인공지능 융합 및 교과 융합을 한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사회의 사례들을 제가 이제 PPT에 넣어서 이따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발견하실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동료 교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구글 시트, 그리고 패들렛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어, 앞서 본 내용들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좀 스케치해보는 과정이 1차 시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완제품에, 그러니까 이제 그 1차 시에 들어가 있는 완성본에는 예를 들어서 뭐 기초 소양이라든지 핵심 역량과 같은 그런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그 추구하는 인간상에 맞게 이제 요구되는 그런 소양이나 역량들을 이제 작성할 수 있도록 이제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기초 소양이 있는지 또 어떤 핵심 역량이 있는지 이것들을 좀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담당하고 계신 교과의 성취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내 이 성취 기준이 빅데이터와 연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실마리를 찾아가시는 게 2차 시와 3차 시에 걸친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어찌됐건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학급별로 또는 학생별로 아이들의 수준도 다를 거고 학교에서 요구받는 그런 수준, 여러 가지 그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런 환경 분석을 좀 통해서 체계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2, 3차 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 5차 시에서는 이제 앞선 1, 2, 3차 시를 통해서 봤던 어떤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제 주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렌지 3라고 하는 도구를 선생님들이 빅데이터에 녹여내도록 좀 이제 예시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별로 선생님들의 정보 활용 역량에도 사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은 이걸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뭐 이제 조금 더 접근하시기 쉬울 수 있겠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는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수업을 설계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수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뭐 파이썬이라든지 C라든지 자바라든지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이런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뭐 전혀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빅데이터를 좀 수업에 녹여낼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차 시에서 9차 시 사이에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개발한 수업을 직접 운영해 보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피드백 받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오지 않던 수업 방식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운영하시면서 뭐 좋았던 점 또는 미비한 점 이런 걸 토대로 이제 피드백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업 나눔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에듀테크 기반의 디지털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좀 이제 선생님들께서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10차시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빅데이터 기반의 교육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제 성찰해보는 과정으로 가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제가 PPT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1차시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목차에는 각 이제 총 10차시에 해당하는 모든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적어 놨는데, 이제 1차시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이제 박스 처리를 해서 해당되는 차시에 활용되는 이제 그 내용이 뭔가, 예를 들어 1차시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도구를 활용한 주제별 교육과정 운영 사례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뭐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한번 가볍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세 가지 수업 사례를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영어 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가지 교과를 융합한 사례입니다. 공통국어 1, 마케팅과 광고, 유통관리. 아마 뭐 중학교나 일반고에 근무를 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마케팅과 광고랑 유통관리라고 하는 과목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과목들은 이제 제가 전공이 상업이라고 하는 전문 교과인데, 옛날로 표현하면 실업계라고 하죠. 실업계, 즉 상업계열 특성화고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제 경영점 금융 교육과정의 전문교과 과목들임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제가 작년 2학기에 실제로 빅데이터 기반의 수업을 운영했던 것들을 재구성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은 통합사의 원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과목 명칭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제가 작성을 해놓은 거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가셔서 이 연수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 교과명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앞으로 이제 도입될 예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임을 양지시켜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선 보시면은 이제 과목명은 영어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활동 내용은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전 분석 및 글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내용들은 기초 소양, 뭐 핵심 역량 이렇게 해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체크해 보는 형태로 양식이 주어져 있고요. 양식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QR코드와 패들렛을 미리 링크를 요 PPT 슬라이드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PPT 그 패들렛 링크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시별로 선생님들께서 참여해야 될 그런 콘텐츠들이 이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1차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활용할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오렌지 3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혹시라도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오렌지 3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니까 뭐 어떤 라이센스 구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운영 사례들을 전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페어링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영어 2라고 하는 이 수업에 활용된 데이터를 제가 넣어놨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국어, 마케팅과 공고, 유통관리의 수업 과정에 대한 설계 계획서와 그 밑에 또 이 수업에 활용된 빅데이터 그 샘플이죠. 데이터 샘플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합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설계 계획서와 실습용 데이터가 들어 있고요. 사실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전처리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이 10차시라고 하는 과정 안에 수업을 직접 운영해보고 피드백해보는 과정들까지 하려면 그 전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사례에 넣어놓은 데이터들은 전부 제가 따로 전처리를 한 그런 이제 데이터들, 가공된 데이터들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그러면은 PPT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패들렛에 제가 자료들이 차시별로 탑재되어 있다는 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나와 있는 슬라이드의 내용들은 제가 패들렛에 업로드해 놓은 그 교사서 설계 계획서들의 그 폼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한글 파일은 띄우지 않고 이 PPT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가름하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강론을 보시면 핵심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제 그 수업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깊이 있는 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냥 교육과정 강론에서 긁어다가 넣으실 수 있도록 안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별도로 작성한 게 아니고 2022 개정교육과정 각 그 교과들의 강론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양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 체계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해, 가치, 태도, 지식이해, 그다음에 과정기능, 가치, 태도라고 하는 세 개의 범주가 있고 각 영역 내에서 해당되는 내용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 과정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차시에 해당되는 그런 단원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발췌를 하셔서 그에 해당되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들을 이렇게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뭐 어려운 과정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아마 대부분 오렌지 3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기에 앞서서 이 프로그램이 대체 무엇인가 간략하게 소개하는 과정입니다. 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려운 수학을 이해하지 않아도 또는 코딩을 전혀 못하셔도 이 프로그램을 다루시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조작 방법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 위젯과 위젯이 파이프라인의 기반으로 어떻게 연결돼서 구현될 수 있는가 정도만 이 작동 원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5분 내지 10분에 그 안내만 이루어지면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프로그램은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수업에 이제 관련된 학습 주제와 계율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내전 분석 및 글쓰기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빅데이터와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사실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는 수집 및 탐색, 그 다음에 처리와 시각화 이렇게 크게 한 네단계로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내가 이 영어와 빅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미리 좀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빅데이터를 연계해야 된다고 하면 되게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 막상 실제로 접근해서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운영하던 수업 방식과 좀 다른 그런 기존 이제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변화에서 오는 저항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이게 많이 있는 가미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연수생들의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 계율을 보시면 오렌지 3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느낀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글쓰기 활동이 이번 빅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혁신 수업 운영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이나 뭐 학습 목표 같은 거, 성취 기준은 그대로 긁어오면 되고요. 학습 목표는 뭐 이제 우리가 뭐 네이버의 그 수업 진술 목표인가요? 그런 원리를 다 이미 학교에서 학부 과정에 마치셨으니까 그런 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이제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수학습 과정안 또는 교수학습 지도안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AI 요소,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적게끔 양식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 영어 뭐 리튼이나 뭐 챗GPT 같은 거 요즘 뭐 생성형 AI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녹여낼 수 있다라는 거 좀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교수학습 과정에 녹여내서 이제 나중에 내가 이 운영했던 수업을 다른 후배 교사들이나 동료 교사들에게 제공할 때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양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샘플링 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텍스트 마이닝의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어떤 영단어가 많이 나오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주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내전 분석인데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전쟁이 왜 일어나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뭐 아마 영어로 작성해보는 그런 수업의 형태가 되는 것 같죠. 네,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이제 통계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박스 플롯이라든지, 이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좀 사상자들의 통계를 내보는 과정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이니까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지금 영어 2 수업 안에 녹여 나와 있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학습을 정리하면은 이제 1차시 분량의 뭐 빅데이터 수업 운영 사례가 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 마케팅과 광고, 요통 관리 세 가지의 교과가 이제 함께 좀 활용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과목들이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기초 소양에는 언어, 수리, 디지털이 다 체크가 되어 있고, 핵심 역량에는 뭐, 지식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 이렇게 6가지 중에 4가지의 역량이 체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업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교과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차시별로 제가 좀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빅데이터 도구를 활용한 것은 4차시와 10차시 총 2번에 걸쳐서 빅데이터 분석 도구가 활용됐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핵심 아이디어들, 각 교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아까 영어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발췌를 해 오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마케팅과 광고와 유통관리라고 하는 교과는 전문 교과라 말씀드렸는데요. 이 교과들은 2022 개정교육 과정에 핵심 아이디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라고 하는 이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담당하고 계신 교과에 따라서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지식 이해, 과정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사분께서 미리 안내를 해주셔서 이게 왜 없지 하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구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어에서는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에듀테크를 활용했고, 마케팅과 광고에서는 구글 시트라고 하는 에듀테크를 활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관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오렌지 3를 활용한 걸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유통관리 수업 시간에 아이들로부터, 즉 소비자들로부터 얻어진 그런 어떤 구어체의 그 평가, 맛 평가를 이제 텍스트 마이닝 해보는 과정이 빅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이 수업의 그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옥천 지역에는 이제 포도가 유명한데요. 이 포도를 이제 활용해서 신제품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제품을 맛본 학생들, 소비자들의 의견을 데이터를 엑셀로 다 이제 받아서 오렌지 3로 텍스트 마이닝을 해본 게 빅데이터 분석 과정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아이들의 맛 평가만 가지고 크게 뭐 엑셀에서 뭐 데이터를 막 전처리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의견들만 받아다가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꼭 연계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진 않다라는 거를 좀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통합사의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산업화와 도시화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집중화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 1호선에서의 뭐 이용량을 통계 분석해보는 그런 수업의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사한 내용들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박스 플롯이나 스캐터 플롯, 오렌지 3 내에 있는 위젯들을 활용해서 지하철 이용량이 몇 시에 많은지, 하루에 몇 명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파악해보는 그런 수업의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들께 이 부분을 안내해 주시면 되세요. 선생님들이 각자 학교에서 맡고 계신 교과에 빅데이터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작성해보는 시간인데요. 요 구글 시트를 제가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구글 시트도 제가 이제 공유를 해놨는데요. 각 차시별로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그 폼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시는 아이디어 스케치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이 뭐 아무개고 담당 교과는 뭐고 몇 학년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내가 앞선 세 개의 사례를 살펴보니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접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개괄적으로 작성해 보는 단계예요. 뭐 어찌됐건 갑작스럽게 뭐 연수 2시간 받았다고 이거를 확 구체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아이디어를 대략적으로 작성해보는 활동을 1차시 마지막에 작성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우선 1차시에 대한 내용은 좀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바로 2차시와 3차시에 해당되는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 시는 교육과정 및 학습 환경 분석을 통한 주제별 재구성 주제 도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별 교육과정의 공유 및 피드백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학습 목표 보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왜 등장했는지, 우리가 이 앞서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있었고, 중간에 2018 일부 개정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내년도부터, 2025학년부터 들어오게 되는데요. 왜 대체 이게 도입되는지,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보다 적시성 있는 그런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특징들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PPT를 살펴봐 주시고 안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초소양이라고 하는 거, 기존에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이 기초소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유형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필수 조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 간에 벌어져 있는 학습 격차를 좀 완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소양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각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 수양 있고요. 기술이 소양, 디지털 소양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안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나와 있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의 방향과 기본 원칙에 이 기초 소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발췌했으니까 한번 읽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역량은 총 6가지입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6가지였는데요. 일부 용어상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6가지라고 하는 그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론에서도 보시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 핵심 역량이 그냥 이 목차내에는 드러나지 않고 본문에 있는 콘텐츠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별개의 꼭지로 이제 핵심 역량이 들어가는 만큼 좀 그 의미를 이제 부각시키려는 게 아닌가, 중요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핵심 역량이 대체 어떤 의미를 또 가지는지 한번 더 짚어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각자 담당하고 계신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내려받기 위해서 NCIC,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접속해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좀 내려받을 수 있게 안내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패들렛에도 이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놨기 때문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접속하셔도 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급의 이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에서의 그 각 담당하고 계신 그 교과의 강론들을 좀 내려받을 수 있게 안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이제 핵심적인 거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를 빅데이터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 교육과정 강론을 내려받으셔서 보시면 이런 게 생겼어요.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각 강론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들을 또는 디지털 도구들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라고 이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연수 받는 선생님들이 꼭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화법과 언어라고 하는 교과에도 보시면은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 온라인 상황에서 매체를 활용할 때 언어 사용과 관련되는 발음, 어휘, 문장 등을 분석한다. 이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니까 이런 식의 문구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패들렛에 접속을 해서 자, 패들렛 잠깐 보겠습니다. 시- 죄송. 보시면 이제 2, 3차 시에서 교육과정 링크 접속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또 이제 교육과정을 내려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런 참고 링크들을 보시면서 데이터를 내가 좀 활용할 만한 게 뭐가 있나 한번 수집해보고 탐색해보는 그런 활동들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시 그러면은 PPT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1차 시의 내용과
내려받은 교육과정을 참고해서 2차시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수업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이터의 수집 및 탐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패들렛의 링크에 보시면은 뭐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든지 뭐 공간 빅데이터 포털 이런 식으로 무료로 데이터들을 내려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 플랫폼들을 한 5개, 6개 정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 데이터들을, 로우 데이터들을 좀 이제 선생님들이 수집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냐 없냐가 결국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가공의 데이터를 뭐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어찌됐건 뭔가 이 데이터 샘플이 필요하다라는 점 좀 양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찾았을 경우에 다른 선생님들, 우리 동료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글 시트에다가 데이터를 좀 발견한 그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다 그 구글 시트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시에는 성취 기준 발췌한 거 작성하고 적용 시 고려사항, 내 수업에 필요한 데이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데이터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작성해서 내가 그래도 이것 정도는 내가 좀 녹여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1차 시에 스케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동료 교사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의 출처를 제가 기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플랫폼 외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발견하신 플랫폼이 의외로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출처를 좀 꼭 기재할 수 있게끔 연수받는 분들께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연계한 학습 주제 작성하고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내가 전개해 나갈 건가, 이 수업의 목적은 뭔가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는 게 2, 3차 시 수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자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 학급의 그런 특징들이겠죠. 뭐 남학교면은 남학생만 몇 명, 여학교면 여학생만 몇 명, 또는 뭐 남녀 공학이 남녀 합반이면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테고 담당 학년 그리고 우리 학급별로 아이들의 그 수준이 있잖아요. 어떤 반은 뭐 굉장히 좀 디지털 역량이 뛰어날 수도 있고 어떤 반은 무기력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좀 작성해 보고요. 그다음에 선수학습 뭐 관련된 위계성이 있는 그 관련된 교과가 있다고 하면 뭐 그런 것들을 녹여낼 수도 있겠죠. 내년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학기 수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2학기에 이 빅데이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은 1학기에 공통국어 1을 배웠다고 하면 2학기에 공통국어 2를 운영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뭐 선수학습으로 이런 걸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학습의 태도, 뭐 선호도 이런 것들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설문을 뭐 받으셔서 하셔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문 링크를 만든 거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이제 그 특성들을 좀 미리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환경 분석이라고 해서 뭐 이제 학군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학군지 뭐 강남 뭐 3구의 뭐 어떤 학군 이런 것처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재직하고 계신 학교의 그런 특징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를 예를 들어 갖고 와 봤는데요. 앞서 이제 학습자 분석 보셨고, 이 다음에 이제 지역 환경 분석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설문 링크를 통해서 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2차 시와 3차 시의 내용도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선생님들의 그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요. 빠르게 4, 5차 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 5차 시는 직접 만든 교육과정, 이제 만드는 과정입니다. 설계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어떤 뭐 이제 좀 서로 의견을 주고받거나 피드백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4, 5차 시입니다. 뭐 교사학습 설계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뭐 깊이 있는 학습, 특성 고려, 교과 내 교과 간 통합 고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이런 좀 선언적인 내용들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 4, 5차 시에서 설계 계획서를 쓰는 겁니다. 음. 1차 시에서 봤던 사례를 통해로 아이디어를 스케치했고, 2, 3차 시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강론을 내려받아서 성취 기준을 이제 긁어냈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이제 설계 계획서를 쓰는 게 이 4, 5차 시의 주된 활동이고요. 공양식이 제공됩니다. 역시나 패들렛에 다 링크 들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슬라이드마다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지 요령들을 다 기재해 놨기 때문에 요 요령들을 선생님들이 읽어보시고 현장에서 연수를 진행하실 때는 한번 짚어주시면 되세요. 아, 요 빨간색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디지털 도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어찌됐건 간에 빅데이터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하시게끔 유도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요들도 2, 3차 시에 이미 작성을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조합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1차 시, 2차 시, 3차 시만 잘 따라와 주셨다면 이 4, 5차 시에서는 앞선 내용들을 조합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음. 그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성취 기준은 다 강론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정해졌으면 이거 그냥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그 차시에 맞게 긁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오렌지 3를 다루기에 앞서서 실제로 다뤄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위젯들에 대한 설명 자료들을 따로 패들렛에 넣어놨습니다.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에 적합한 위젯이 있나? 라는 걸 좀 찾아보실 수 있게 그 위젯에 해당되는 기능들을 제가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이 위젯의 기본적인 사용법들도 좀 익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오렌지 3의 인터페이스의 조작 방법을 익히실 수 있게끔 요 슬라이드와 직접 선생님들께서 좀 시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뭐 5분 내지 10분만 보여주셔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젯들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시각화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인공신경망이라든지 뭐 서포트 벡터 머신 다 이런 거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젯들의 기능들을 한번 읽어보셔서 선생님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실제로 연수를 진행할 때 또는 코디네이터가 이제 그 코디네이팅 하실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1차 시로 잠깐 돌아가면 제가 만든 사례에는 이미 따라갈 수 있도록 매뉴얼도 넣어놨어요. 어, 제가 구현한 그 빅데이터 교육 과정에 맞게 위젯들을 뭐를 꺼내와서 뭐를 연결시켜라라고 하는 매뉴얼이 다 절차대로 나와 있으니까 요것들을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되면 어느새 4, 5차 시도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에서 9차 시 같은데요. 6에서 9차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앞선 5차 시 분량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설계된 교육 과정들을 운영해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운영하신 수업들 여기서 이제 운영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점은 실제로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이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습 교차가 완화될 수 있는가? 그다음에 핵심 역량,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운영을 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와 같은 내용 체계의 범주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업인지, 안다를 넘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수업인지, 그다음에 배움 중심의 수업인지 이런 식으로 2022 개정교육 과정의 취지에 부합하게끔 운영하셨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겠죠. 학교 현장에 어찌됐건 오렌지 3가 다 컴퓨터 실습실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오렌지 3는 제가 알기로 태블릿에서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컴퓨터 이제 실이 있어야 돼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수준에 적합한 디지털 도구인가 그리고 활동 내용과 디지털 도구의 연계가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주제와 개요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학습량인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 활동이 녹아나 있는지, 학습 주제와 빅데이터 간의 연계가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활용할 만한 양식들도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학습을 진행하기 전 즉 빅데이터 수업을 운영하기 전에 아이들로 하여금 설문조사 한번 참여하게 해보고요. 운영을 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난 지식 뭐 태도의 뭐 변화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전후 비교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설문조사 외에도 이제 좀 소감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들이 자신의 느낀 점을 좀 작성할 수 있게. 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전과 후로 비교했을 때 아이들의 변화 정도를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오렌지3를 썼더니 경영을 진행할 때 뭐 AI의 힘이 필요하다.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데 이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느낀 바가 있으면 이걸 나중에 선생님들이 어떤 기회가 닿아서 선생님들의 수업을 사례를 나눔할 때 굉장히 이제 좀 설득력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어찌됐건 교육학습의 운영 과정은 교수 평기의 일체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 그래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기 말 또는 학기 중에 수시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제 개세특이라든지 교과 세특을 기재하실 텐데요. 뭐 누가 기록이나 특기 사항에 이제 이 기재할 수 있는 요령들을 좀 제가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뭐 학생의 질문, 호기심을 출발로 해서 탐구의 동기, 학습 과정, 후속 활동, 학생에 대한 역량 평가 순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1500바이트라고 하는 그 공간을 좀 꽉 채워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좀 작성을 해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의 호기심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왜 이 수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기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탐구의 동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모의 기업 설립하기를 통해 창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상권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호기심이 생긴 거죠. 자기가 창업할 때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을지 이런 호기심이 생겨서 이런 내용을 탐구하게 됐다. 그래서 구체화된 질문과 그 질문이 깊이 들어갈수록 핵심 역량으로 잘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후속 활동으로 이 아이가 그 후에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네. 그 다음에 역량 평가는 이런 걸 통해서 이 아이의 사회적 책무성과 이타적 성향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도 굉장히 풍성해지고 그리고 개별화된 내용,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관찰하신 내용.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나중에 학종이나 이런 전형에서 나름대로 좀 이점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운영하신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은 거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10차 시에서는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차 시 PPT. 자, 제가 10차 시 PPT를 얼른 실행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차시는 사실 뭐 크게 보여드릴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운영하신 사례 공유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운영하신 사례에 대해서 각 동료 교사들이 동료 평가를 진행하실 테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피드백 받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가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그 10차시의 내용을 제가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수업 사례를 1차시에 소개드리고 그 마지막에 내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략적인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2, 3차시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 이제 담당 교과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강론을 내려받아서 아이디어에 따른 성취 기준을 발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내가 뭔가 양식에 뭘 넣을 것인가 조금 더 학습 목표라든지 주제 개요를 썼어요. 그다음에 4, 5차시에서는 교수 학습 설계 계획서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맞게 차례차례 작성하고 6차시부터 9차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선생님들 수업 이제 일부 봐야겠죠. 다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학교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20명 이상, 뭐 30명 이상의 교원이 있을 텐데 그런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의 수업을 볼 수는 없을 테니까 뭐 좀 이제 선보일 수 있을 만큼의 컨텐츠를 기획하신 선생님들의 수업을 한 두세 개 정도 이제 협조를 얻어서 그걸 보는 형태로 하고 마지막 10차시에 대해서 이제 그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